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는 월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금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디바 전문 DJ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고디바의 DJ로 돌아온 당금의 똑순이 꼬꼬입니다.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녹음 패널을 보니 이번 에피소드에서도 봄의 향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누가 나와 계신지 각자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쾌녀 우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스조기 윤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고디바 사연 무엇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번 고디바 사연 지체하지 않고 사연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두 사연 소개 부탁해요. 네, 닉네임 웃으며 넘길래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과 거의 싸운 적도 없었고 갈등이 있을 때도 주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수용하는 편이라 모난데 없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대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야 만두 화장품 바꾼 거야? 이번에 바꿔봤는데 좀 어색하네. 많이 이상해? 야 뭐야 완전 이상해. 너 어디 거 보고 따라했어? 색은 또 그게 뭐야? 웃겨. 아니요, 되게 노력한 건데 그렇게 이상한가? 이 대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과 동기 중에 유독 제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은근하게 인신공격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무례한 언행에 상처받던 적이 수도 없이 많지만 참고 또 참기도 하고 막상 친구의 얼굴을 보면 싫은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이러한 친구 관계를 몇 년째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요즘 들어 그 동기와 친한 다른 친구들도 동기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제가 답답하다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습니다. 만두야, 너 왜 자꾸 제 말 들어주고 있어?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을 해야지. 나도 알지. 근데 같은 과 동기이기도 하고 계속 볼 사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괜히 친구 사이 틀어지거나 어색해지면 어떡해. 틀어지면 틀어지는 거지. 쟤 저렇게 너한테 하는 거, 그리고 너가 그냥 넘어가는 거 나 너무 답답해. 너 생각부터 하고 해야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알았어. 조금만 지켜보고. 더 심해지면 그럴게. 물론 저도 알아요. 이런 제 스스로가 정말 답답하다는 걸요. 유독 저에게 무례한 친구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스스로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남들보다는 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멋지고 통쾌할 정도는 아니어도 저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사람에게 똑부러지게 한마디 정도는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당금이들 답답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웃으며 넘길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대학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그만큼 나에게 무례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을 들어보면서 당금이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연자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혹은 나는 아주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제가 이거 상황을 보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무례한 사람들한테 당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키가 크잖아요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컸거든요 좀. 그리고 인상도 되게 차가웠어가지고 함부로 다들. 네 맞아요. 일단 키가 크면은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맞아. 난 모르죠.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158이어서 전 잘 모르겠네요. 저는 알겠어요. 역시 뭐가 좀 통하네요. 근데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컸어갖고 항상 약간 남들이 좀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어. 되게 내리 깔면서 어디 짓거려봐. 맞아요. 약간 그런 톤으로 있는 거죠 항상. 그래서 사실 당한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따박따박 말을 잘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 저 또 싸우면 또 울거든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저랑 비슷하네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을 당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싸운 상황이 된다면은 또 울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러면 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 사연과는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고등학교 때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되게 재밌게 봤던 유튜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한창 유병재 유튜브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막 유규선이 토마토랩 아세요? 토마토를 이렇게 썰어서. 근데 이걸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서 막 진짜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깔깔깔 웃고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엥? 저게 뭐가 재밌어?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대체 왜? 제가 이게 상처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건데 그 친구가 항상 사사건건 제가 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엥? 그 엥을 진짜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미있는 걸 남들이 좀 무시를 하면 너 저리 꺼져 막 이런 애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너무 화가 나는데 저도 막상 화가 나면 흥분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너 왜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말 못하고 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맞아. 계속 생각나고 막 혼자서 이러면서 그냥 제 모토 중에 하나는 울까 말까 고민될 때 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눈물부터 나서 저도 이렇게 똑 부러지게 누군가한테 그 상황에서 말은 못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혹은 집에서 자기 전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상까지 해요. 맞아. 딱 거기까지.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선 못해요 그렇게. 맞아. 거의 앵 빌런이네요. 그러면 만두는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사실 이 사연 읽으면서 저랑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사연자분 역할을 맡다 보니까 어쩐지 연기가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회피를 하는 성향이거든요. 싸움이나 갈등 아니면 진짜 조그만 말 사사건건 이렇게 비꼬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만 하면 저는 상처를 좀 잘 받는데 그거를 그냥 저 스스로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좋네, 회피를 그러면. 하면서 그냥. 근데 그거 자꾸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쿨해지지가 않는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서 그때 어떤 말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말이었을까 맞아. 이걸 계속 생각하는데 한 번도 말을 안 해봤으니까 뭐가 최선일지도 모르겠고. 맞아. 너무 슬픈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사연자님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거. 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연자분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격이었다가 조금 바뀐 케이스인 것 같은데 요즘 T로 바뀌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제가 원래 ENFJ였는데 지금 NTJ죠. NTJ로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원래는 진짜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럴수록 진짜 힘들어지는 게 저더라고요. 저 사람은 발 뻗고 잘 있는데 나는 왜 발을 뻗고 못 자나 라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한 건 난데. 그쵸. 저 나름대로는 되게 요즘은 강하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항상 3번은 꼭 참아요. 일단은 3번은 꼭 참아요. 왜냐면 3, 4판은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이상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 다음 질문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약간 1타 강사 같아요. 진짜요? 무레맨 처단 1타 강사.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사연자분이 어려워하셨던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례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 각자 대처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요거 녹음 참여하겠다고 하고 우리 그때 PD팀 기획회의 할 때 요런 질문들 넣기로 했었잖아요.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 일단 저는 뭐 그 상황에서 똑부러지게 말은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너무해. 이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방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자기 발언을 환기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남자인 친구가 있는데 걔가 진짜 입이 거칠어요. 근데 그게 나를 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건데 어느 날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 감정에 이렇게 분을 못 이기고 막 제 어떤 고민을 들어주다가 너는 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근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날 공감해주는 말이란 걸 알지만 너무 말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너무해라고 말했는데 얘가 맨 처음에는
뭐야 왜 찡찡거려 이러다가 자기도 좀 계속 남았나 봐요 그 말이. 그치. 그래서 아까 욕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좀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너무해? 아니 엄마 아빠한테 이러기? 너무 착한데요, 그 방법? 약간 너무해라는 말을 하면서 그냥 좀 환기시켜준다. 네. 다시 한번 너가 말한 거 기억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런 그쵸. 느낌? 좋네요. 너무해라는 말이 사실 그렇게까지 격한 말은 아니지만 맞아요. 상대방에게는 내가 지금 너무한 짓을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아.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럼 만두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무관심한 태도만 보여주거든요. 사실 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 어떤 게 좋은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 일단 관심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아예 없는 셈 치고 지나가려고. 근데 좀 선을 넘는다거나 그런 행동이 좀 보인다 싶으면은 약간 저는 표정이 자동으로 정색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표정 관리가 근데 사실 그 상대방도 내가 정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무표정으로 그냥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무례한 사람 중에서도 그냥 다 무례하게만 행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무례면 그 그쵸. 자체는 없죠. 그죠. 그래서 막 상황 때때로 가끔 무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랑은 그냥 아예 처음부터 거리를 두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무례한 행동을 보일 때만 관심을 안 주긴 하는데 뭐 너무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거를 지적해 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죠. 맞아요. 좋네요. 사람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그러면 우주는 근데 어때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따박따박 말대꾸 할 수 있으면은 솔직히 베스트인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따박따박 말 못하거든요. 저는 먼저 감정이 먼저 나서는. 온단 말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이 덩치에 운다고요. 눈이 지금도 약간 촉촉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다음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빨리 잊어야 돼요. 난 이게 베스트야. 물론 따박따박 말대꾸 할 수 있는 게 저의 이상향이긴 하지만 맞아요. 그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맞아요. 잊어버리자. 진짜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남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맞아요, 바로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맞아. 게 근데 왜냐면 그렇게 안 한 이유 저는 하나가 뭐냐면 목소리가 미친 듯이 떨려요. 이것조차 들키는 게 수치스러우니까 맞아.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해봤자 너무해.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염소 소리라서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맞아. 어떡해. 이렇게 되니까 그 심장이 진짜 너무 뛰어서 귀에 들려요. 박동 소리가. 맞아. 진짜 여기 맥박이 뛴다니까. 여기가 웅. 왜 이렇게 제 아이신가요? 나야. 아니 그게 아니요. 아니 베이비. 에스파 아이. 베이비가 아니라 저보다 키 큰 아이를 제가 낳을 수는 없잖아요. 아 진짜 웃기네. 여러분 진정.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너무 착해요. 아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시니까. 그럼 이제부터 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도 굉장히 일단 감정이 먼저 앞서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지 않게 됐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을 넘어가면 사람이 좀 차가워져요. 저는 그랬거든요. 너무 화가 많이 나면 저는 좀 진짜 이성적이게 피가 되는. 딱 식는 느낌. 네. 그냥 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멋있다. 되게 집착 그래서 방송 같아요. 방법이야. 저는 그래서 따박따박 따지는 편인데 아까 제가 3세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쌓인 게 많다는 거잖아요. 3번 정도?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사람이 3번 이상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고 하면 그 이후로 그 사람을 보는 날이 되기 전까지 그걸 적어놔요. 데스노트야 대박. 데스노트. 네. 말을 정리해. 네, 말을 정리해 놓는 일기장 거예요. 같이 네. 어떻게 말을 할지. 네, 그걸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정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형성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하고 거의 안 볼 스탠스를 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한 말을 또다시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너가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기분이 나빴었다. 그럼에도 참고 넘어간 건 너랑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지 너가 나한테 있어서 좋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만났던 무례한 사람들은 그냥 그때 이후로 저한테 말을 안 걸거나 아니면 그냥 사과를 하고 그 순간에 사과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기준 넘겼을 때는 정말 팩트 폭력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대처를 하고 일단 그 정도로 솔직히 무례한 사람이면 저희 인생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저희 삶에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우주님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보통 싸우고 나는 아니 그게 아니고 할 때 저런 친구가 와서 나 대신 싸워주는 거야 이제. 내가 저런 친구가 와서 대변인. 맞아 저런 친구 와서 딱 나는 뒤에 가서 이러고 울고 잠시 있고 꼬꼬가 빙의를 해가지고. 근데 잠깐만. 잠깐만. 우주 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맞아 너무 든든해. 우주 언니가 봐준 건 너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 언니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아. 그렇게 해드릴게요. 앞으로 연락하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순간에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식의 진상 손님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없죠. 그 사람이 나랑 오래 본 사이도 아니고 맞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데 그냥 오래 보는 사람이고 나에게 3번 이상의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짚고 사과를 꼭 받아야 넘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관계를 끝내거나.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게 어. 제가 옛날에 학창 시절 때 항상 거의 같은 멤버들이 학교를 매일매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쁘게 말하면 고여 있는 거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솔직히 그죠, 말해서. 한계가 있죠. 그때 저는 진짜 제가 사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성격이 모진 말을 사람 앞에 대놓고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 싶으면 그냥 손절이라고 하죠. 그냥 아예 안 네. 쳐다봤어요. 그냥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냥 어느 날 제가 그냥 갑자기 너는 그냥 아웃이야 이렇게 됐고 맞아, 기회를 맞아. 안 주고 그렇게 됐거든요. 음. 근데 그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초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엔 계속 다시 볼 사이인데 얘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없이 내가 그냥 갑자기 자기를 배척하니까 근데 그걸 나중에 제가 무슨 용어를 배웠는데 도어슬램이라고 하더라고요. 문을 쾅 닫아버리는 것처럼 그냥 이 사람과의 모든 걸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관계였든 어떤 추억이 있었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고마운 사람이었든 그냥 그 일정 이상의 스테이크 계속 쌓이다 보면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회피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고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꼬꼬가 알려준 방법대로 도어슬램 하기 전에 이래서 난 너한테 도어슬램 할 거야. 우리 맞아요. 손절 이렇게 말하고 맞아요. 끊어버리는 게 낫지 않나. 사과는 받아야죠. 할 말은 그쵸. 해야겠다. 진짜 사과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정신 건강에 좋고 자꾸 생각나. 그리고 통쾌하잖아요. 맞아요.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like 그러면. 더글로리. 근데 저는 그 말하는 사이에 있는 저는 감정 낭비가 되게 많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런 감정 낭비가 싫어서 회피하는 쪽으로 저는 많이 가는 편인데 어떻게 하죠? 고쳐야 할까요? 저도 진짜 부모님이 엄마 이런 말 하거든요. 너 진짜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너 피곤하게 살지마 이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나하나 사람 말 하나하나에 상처받고 그 감정을 계속 안고 있으면 너 진짜 피곤하겠다. 그 말을 맞아요. 듣고 최대한 저도 저한테 집중하고 남을 다 이게 모든 걸 잡생각을 떨쳐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확실히 끝맺음이 있어야 그러니까 결론이 나와야 저도 맞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꼬꼬의 방법을 나중에 뭐 때가 된다면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해야죠. 저도 앞으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좀 쟤한테 뭐라고 말을 할지 물의 노트. 물의 노트 좋다. 각자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로 해요. 우리 다이소 가서 공부합시다. 물의 노트. 물의 노트 공부해요. 그러면 저희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있겠죠? 나 이렇게 무례한 사람까지 만나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명 무례맨 빌런을 만나본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 사실 알바할 때도 무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 일상 속에서도 무례한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게 저는 아주 황당한 사건이었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건데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에 저희 되게 피곤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었잖아요. 네, 그때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가 무려 학년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바야흐로 바야흐로 중학교 때 무려 10년 전 정도쯤에 네, 새학기 때 다들 어색해하고 침묵이 좀 많았던 그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그
왜 다들 그런 적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뭐 무리가 있었는데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뭐 누구누군 붙고 누구누군 안 붙고 이럴 때 떨궈진.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만 떨어진 사건. 왜 자꾸 웃으시죠? 아니 너무 그 옛날의 추억들이 아, 그 새록 맞아. 새록. K 하이틴 들으니까 또 이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죠. 아, 네, 그랬었는데 근데 그 여자애가 자기 친구를 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친구가 없다 어떡하냐 이러고 찡찡대고 있는 거를 저는 뭐 그냥 같은 반이 친구인데 아직 남이니까 친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다른 친구애가 제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만두가 있네. 만두랑 친해지면 되겠다 이번 기회에. 좋겠네 이렇게 하고 그 친구가 저를 언급하면서 가리키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저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에? 이러더니 진짜 막 고개를 엄청 획 이렇게 획획 젓고 그래서 저건 좀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거는 꼬꼬 씨는 이거 3-4번 삼아주나요? 아니요? 이건 바로죠. 왜? 나도 너 아니야. 네, 그 시기에 저건 아니지? 그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화가 나지도 않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진짜 무례하네요. 저게 나한테 얘기하는 게 진짜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때 시절엔 약간 화장을 하면은 좀 예뻐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중요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저는 그때 화장을 진짜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냥 뭐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그냥 뭐 묻히지만 않고 다녔던 그쵸. 시절이었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친구는 화장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 노는 것 친구였구나. 때문에. 네. 자신과 결이 그러지 다르다고 생각을 않았을까. 해서 말을 한 네네. 거구나. 그래서 그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 질문 봤을 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잖아요. 중학교 시절이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바로 떠오를 정도면은 생각보다 저한테 좀 상처가 있었던 사건이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네. 일단 만두에 그건 아니지 빌런. 진짜 빌런이에요. 저건 네. 아니지. 저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저거라니. 저거라니. 그러니까 사람한테 저거라니. 나는 내 옆에 있는 휴지한테 말하는 건 줄 알았어. 아, 진짜. 그니까. 물건한테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례하네요. 재밌어. 나 완전 지금 감정이입해서 지금. 우주는요? 내 표정 이거 보여주고 싶다. 아, 사람들한테. 머리 안에서 이게 이미 장면이 다 그려졌어. 마치 하나의 그 위아래로 꼬라봐야 돼. 아, 이거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이러고 쳐다봤어요. 어. 이러고. 이렇게 꼬라보면서 아, 아 이러면서? 저건 아니지. 이거 해야 와, 된다고. 진짜 미치겠다. 아, 우주는 뭐 네네. 있어요? 근데 저 아, 우주는 그런 일 별로 없었다 했나? 키가 커가지고. 맞아. 대처법 키를 키우자. 구두를 신자? 너무해. 너무해. 너무한데? 저는 그럼 평생 당하고 살아야 돼. 커서는 안 그러겠죠. 아직도 그렇고 살까? 그죠, 맞아요. 성인 되고 나면 별로 안 그러니까. 윤. 저는 아까 만두가 일상생활에서의 그 무례맨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니까 전 알바를 했을 때 무례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 달을 했어요. 하고 그만두었던 그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그 한 달 동안 모든 종류의 인간을 만나보고 인간 혐오를 얻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딱 대표적인 한 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가 일했던 편의점은 저녁 근무였어요. 저녁 근무인데 24시간 편의점이 아니어서 제가 마감인 거예요. 11시 반에 마감이었어요. 그럼 되게 빨리 잤죠, 문이. 게다가 엄청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앞에 있었던 편의점이라 역 근처도 아니고 이게 빌런들이 정말 꿀알바였어요, 말 그대로. 그 친구가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그 다음에 받아서 들어간 건데 바야흐로 시간을 한 11시였어요. 마감 청소를 막 하고 있을 때쯤.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그때 이제 코로나 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담배를 이렇게 입 딱 물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라이터를 달라고. 네. 그래서 라이터는 구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손님한테 불 붙여주는 라이터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당연히 없잖아요. 세상에 어딨어요. 손님한테 불 붙여주는 라이터가. 무슨 시가 파는 그런 담배 거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없고 구매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무서웠죠, 당연히. 근데 네네. 아무리 그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저랑 이제 손님이고 나이도 네네네.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매하셔야 돼요라고 말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카드를 저한테 이렇게 던진 거예요. 던져요?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우면서 이게 편의점에는 밑에 버튼이 있어서 그걸 수화기를 뭐 내려놓는다거나 버튼 누르면 경찰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한 3초 동안 그 카드를 주면서 이거 경찰 부를까? 근데
나는 항상 여기서 계속 알바를 할 거고 장소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나한테 보복을 하면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술 취한 사람인데 맞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닐까? 나 이러다가 진짜 내가 일자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서 그냥 받아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라이터를 샀어요. 라이터 달라 해서 라이터 샀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라이터 저한테 딱 들이밀더니 불 붙이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시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전 살면서 이런 사람을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하자마자 엄마 아빠가 바로 당장 그만둬. 당장 너가 어디 가서 왜 그런 식을 받아야 되냐. 그 돈 얼마 준다고. 너 그거 평생 기억날 텐데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사실 그게 좀 컸거든요. 그 전에는 뭐 그냥 짜잘한 진상들이 있었을 뿐이지.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생생하게 그 카드를 주웠을 때. 그 카드도 심지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깨 딱 맞고. 그게 정말 제가 겪었던 물의 빌런 1위예요. 진짜. 와, 근데 이건 무례함을 넘어서 이거는 거의 진짜 범죄 진상이지, 진상.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불 붙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요. 제가 부모 입장이었으면 진짜 너무 속상했을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당장 그만뒀잖아요. 아, 네. 그때 저를 알았더라면 제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할아버지 이랬을 텐데. 할아버지 담배를 뺏어서 입에 꽂아가지고 불 붙여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렇게 했을 텐데. 진짜 꼬꼬를 그때 만났어야 돼. 꼬꼬 그때 공부 중이었네요. 고등학교에서. 맞아요. 저 공부 중이어가지고 아쉽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무례맨 빌런 경험까지 나눠봤고 이제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와 함께 패널분들의 생각 그리고 경험도 들어봤습니다. 한없이 어려운 인간관계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이번 사연을 통해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어려운 고민을 가지고 계신 사연자분께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디저트 한 조각 선물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사연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를 추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디저트는 사연자분께 선물로도 드린다고 하니 센스 있는 추천 기대해 볼게요. 그럼 우주가 사연자분을 위로할 이번 고디바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고디바 카페 디저트는 제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자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바로 얼그레이티입니다. 여러분 모두 얼그레이티에 심신 안정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일상 속에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도 받고 그 사람의 말에 나 자신이 휘둘리는 순간도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안정되어서 그런 무례한 사람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연자분께 꼭 선물로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차의 향기로 사연자분의 마음도 조금씩 나아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디저트 선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무례하게 대하는 상대방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사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고디바에 찾아와 주신 웃으며 넘길래님께 따뜻한 응원 전달해 볼까요? 앞으로 사연자분의 삶에는 따뜻한 이야기만 가득하시길 저희 당금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놓기에는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며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 달라진다. 오늘은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구절을 인용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무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바로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에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에게는 사랑받을 믿음을 가지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본과 DJ의 꼬꼬, 패널의 우주, 만두, 윤이었습니다. 일상의 시작,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금건강은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